자, 기타는 이제 책을 통해서 제가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볼까요? 교재 일단 앞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206페이지. 자, 중요하다는 것도 책을 통해서 체크해 줄 테니까 잘 보고요. 206페이지. 제 5장 띄어쓰기. 띄어쓰기 핵심 파트 있죠? 그거 같이 보면 첫 번째 띄어쓰기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앞말에 붙여 쓴다 할 때 그 앞말 붙여 써요. 그 앞말도 붙여 써요. 앞말. 붙임 표시 해줘요. 앞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 하면서 오차가 있습니다. 그게 앞말에 붙여 쓰임, 붙여 쓰기.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앞말. 앞말도 앞말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게 붙여 쓰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 할 때 수가 의존명사죠. 아는 것을 말하시올 때 것도 의존명사. 먹을 만큼 할 때 만큼도 의존명사. 세 번째입니다. 단일나트륨 명사는 띄어 쓴다. 단일나트륨 명사가 뭐예요? 단일성 의존명사죠. 그래서 그것도 띱니다. 한 개 할 때 개, 옷 한 벌 할 때 벌, 소 한 마리 할 때 마리, 북어 한 개 할 때 쾌. 다 이게 의존명사라는 사실을 기억해두겠습니다. 자, 다만 중요한 것이 있어. 밑줄자 순서를 나타내거나 밑줄 해놔.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 따라서 2시 30분 5초 할 때 원래 시나 분이나 초는 의존명사로서 띄어 써야 돼. 띄어 써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뭐 한다? 붙임을 허용한다. 순서일 경우 2시 30분 5초. 원칙은 어떻게 한다고요? 띄어 써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2시 30분 5초 이런 식으로 띄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읽기 좀 어렵죠. 가독성이 좀 떨어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임을 허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수를 적을 때는 몇 단위로 띄었다? 밑줄자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만 단위.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34억 5677만 1244. 따라서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는 점.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보조용어는 띄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붙이는 것도 뭐한다? 허용한다 하겠죠? 다만 반드시 띄어 쓰는 경우는 뭐가 있었죠?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 거. 띄어쓰기 한번 주요한 대목 가운데 외울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띄어쓰기.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띄어쓰기 외웠을 때 본보와 암기법, 본보와 합본보, 본보와 합본보, 좇기. 자, 본보와 하나 더 넣는다면 본보와 붙어, 합본보, 좇기, 반띠. 하나 한다면 여기다가 알찼던 몰도 앞빌. 알찼던 몰도 앞빌. 그렇죠? 뭐 그 이외에도 뭐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관선, 뭐 이거 거관선, 공시지, 뭐에 있어놨지? 사친, 혈세상 했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저, 황, 해뜰, 동뜰 뭐 이것도 있지만 일단 본용어과 보조는 띄어쓰기 부분만 좀 설명하는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자, 설명 듣고 본보와 붙어, 합본보, 좇기, 반띠, 알찰던, 몰도 앞빌 있죠? 무슨 말이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보조적 연결음이 아나, 어로 연결됐을 때는 붙임을 허용한다. 그 얘기고. 앞에 본용어는 합성용어이거나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조사가 끼어 들어가면 반드시 띄어 쓴다. 합본보, 좇기, 반띠 뭐 이거지. 쉽죠? 그 다음에 알찼던 몰도 앞빌 있죠? 마치 두 개의 용어이 합쳐졌지만 이 경우는 아예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어서 항상 붙여 쓰는 것들. 됐습니까? 알찼던 몰도 앞빌. 그래서 알아주다, 알아보다, 알아듣다. 찾아가다, 찾아오다, 덤벼 들다. 몰라주다, 몰라뵙다, 도와주다, 앞서가다 있죠? 빌려주다. 이런 것들은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어 항상 붙여 써야 되는 것. 따라서 본보와 붙어, 합본보, 좇기, 반띠, 알찼던 몰도 앞빌.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되는 것 같아. 그죠? 어때 우리 학생? 외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외우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 시작. 본보와 붙어, 합본보, 좇기, 알찼던 몰도 앞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항상 뼈대를 세우는 게 중요해. 우리 막연하게 띄어쓰기 하려면 어렵잖아, 그렇지? 적어도 본용과 보조용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는데 뭣도 허용한다? 붙임도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랬을 때 막연하게 그렇게만 해놓으면 어렵잖아. 그럴 때 이것을 딱 정리해놓으면 그래도 여기다 살만 붙이면 좀 더 띄어쓰기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쉬워지겠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이따가 한번 더 보기로 하고, 일단 띄어쓰기 본보아부터 합본보 족기 반띠 알찼던 몰두합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번째입니다.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호칭어와 간직명은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됐죠? 그럴 때 보면 이성호 씨, 이성호 띄고 씨, 이성호 띄고 선생, 이씨, 충무군 이순신 장군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서 직책을 다 띱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또 이순신이 또 우리나라에서 좀 조명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기리에 좀 방향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다음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충무공이 호죠. 충무공이 호.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해서 띄어서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따면 어떻게 될까? 성과 호가 만날 때는 붙입니다. 이충무공 붙입니다. 그러나 직책일 때는 띄어야 되겠죠. 이 띄고 장군이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띄어야 돼. 만약에 붙였으면 안 돼. 이장군 할 때 우리가 말은 이장군이라고 하지만 이장군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이렇게 쓰면 안 돼. 마치 이렇게 쓰면 이름이 장군이고 성이 이가 된다. 직책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따라서 이 경우도 띄었어야 맞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째로 갑니다. 이름 위에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었음이 원칙이지만 단위별로 띄어 쓸 수도 있다. 됐죠? 한국 중학교 할 때 각각 한국도 단어고 중학교도 단어죠. 그러나 뭘로 할 수 있어? 단위별로도 띄어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옆에처럼 한국, 대학교, 사범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별로 띄었지만 옆처럼 한국대학교, 사범대학처럼 단위별로 붙여 띄어 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뭐 할 수 있다 나지?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큰 거 있죠. 좀 더 단어고 더도 단어야.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붙임을 허용한다. 그래서 좀 더 띄고 큰 것 할 수 있어요. 한립두의도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주의 다음 같은 경우는 주의. 비록 단음절로 됐다 할지라도 무조건 붙여 쓰는 것이 아니야. 다음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띄어 써야 돼. 주의. 그죠? 더 못 간다. 단음절 형태가 연거푸 나왔지만 이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붙여 쓰지 않는다. 더 못 간다. 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뭐 하지 않는다? 붙여 쓰지 않는다는 점. 이해됐나요? 그것을 좀 기억해 놓을게야겠다. 더 못 간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두 헌신. 저두 헌신할 때 이때 저도 접두사, 두도 접두사, 헌도 접두사죠. 이 경우에 뭐 하지 않는다는 점? 저도 헌신 이렇게 붙여 쓰지 않는다. 알겠지? 자라도 다 성격이 다른 관형사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저는 지시관형사, 두는 수관형사, 헌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로서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붙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10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결국 한 동작, 한 개념, 한 상황. 뭔가 자립성이 희박할 때는 다 한 단어로 취급해서 다 붙여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둘 가운데 이 단어 알아도 아까 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잘 봐봐. 칠판 주목. 한 잔을 띌 때가 있고 이렇게 한 잔을 띌 때가 있고 한 잔을 붙일 때가 있어. 한 번을 뛸 때가 있고 한 번을 붙일 때 있어. 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자, 이렇게 한 잔을 갖다 뛸 때는 말 그대로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때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이런 식으로 숫자를 헤아릴 수 있으면 띄어야 돼. 반면에 야, 우리 언제 한 잔 하자. 자, 뭐 내일이면 다음 주면 명절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한 잔 하자. 한 잔 하자 라고 할 때 그 한 잔은 띈다 붙인다? 붙여 쓴다. 회식의 의미일 때는 우리 언제 한잔 하자 라고 할 때는 붙여 쓴다. 각각 그 단어가 실제적인 의미를 나타나지 않죠. 야, 그냥 우리 한잔 하자. 그러면 그 말을 갖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야, 꼭 한 잔만 해야 되냐? 두 잔 할 수는 없냐? 이러면 안 되죠. 썰렁해지죠.
자, 한 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럴 때는 띄어야 돼. 근데 횟수를 나타낼 때. 횟수를 나타낼 때는 띈다, 붙인다? 띄어, 쓴다. 근데 이때 한 번 있어, 한 번. 한 번 있죠? 이때 한 번은 막연한 횟수죠. 막연함을 나타낼 때. 야,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일단의 의미일 때는 이때는 붙여 써야 된다. 한 번 와봐. 야, 한 번 와봐. 한 번 놀러 와봐. 알겠지? 우리 한 번 가자. 한 번 여행 가자. 일단은 뭐예요?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죠? 막연한 횟수. 일단의 의미일 때는 붙여 써야 된다.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기억해 둘 거, 자,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것 가운데, 다음 같은 내용도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자, 212페이지. 212페이지에 다시 와서 간과 만의 띄어쓰기 없어요. 간와 다음에 만의 띄어쓰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자, 이거는 알고도, 자,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거 첨가적으로 설명이다. 내용이 많긴 많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둡시다. 자, 우리는 앞서 뭘 배운 적이 있어? 만큼, 대로, 뿐, 만에 대해서 얘기했지. 자, 앞에 뭐가 왔을 때? 체언이 왔을 때, 얘기하죠? 체언이 왔을 때는 각각 만큼, 대로, 뿐, 만은 뭘로 써? 조사로서 붙여 쓴다고 했지. 조사로서 붙여 쓰고. 반면에 앞에 뭐가 왔을 때는 관형어 있죠? 관형사형. 관형어가 왔을 때 이때는 만큼이다, 대로다, 뿐이다, 만은 이렇게 되죠. 의존 명사로서. 무슨 명사로서 같이 의존 명사로서 띈다, 붙인다, 띄어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자, 아까 만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대로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하면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있죠? 이때 대로는 마음이라는 체험 다음에 붙은 대로죠. 이때는 항상 붙여 써야 되겠죠. 조사로서. 근데 이 대로가 앞에 뭐가 오면 그가 하는 대로 하세요. 그가 하는 대로 하세요. 있죠? 이때 대로는 앞에 관형어가 나왔지? 그럴 때 띄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렵게 나갈 수 있는데 주의. 이 대로가 항상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대로를 항상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시험이 나와서 우리 수험생들을 아주 헷갈리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외운다 이거. 일단 외워야 돼. 바, 이, 그, 곧, 돼. 바, 이, 그, 곧, 돼. 이렇게 외우는 건데 어떤 경우냐? 다음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바른 대로 말하시오. 바른 대로 말해. 이런 대로, 이런 대로, 그런 대로, 고지 곧대로, 고지 곧대로,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자, 이렇게 해서 바이 그곳 대. 시작. 바이 그 곳 돼 있죠. 이 경우는 아예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된다 같이? 붙여 써야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시작. 바른 대로, 이런 대로, 그런 대로, 고지 곧대로, 되는 대로. 이 경우는 항상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어요. 됐나요? 마치 이런 환경 속에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발언하고 띄어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이 경우는 한 단어로서 항상 붙여 쓴다는 거예요. 따라서 외울 때 물론 이거 외에도 또 있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것 때문이니까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바이 그곳 때. 시작. 바이 그곳 때.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거 되는 대로 말하시오. 시작.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주세요. 되는 대로. 있잖아. 되는 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단어로서 붙여 써야 되는 환경에 속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다. 뿐.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뿐이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뿐이 할 때 붙여 쓰죠. 체언 뒤에 오는 뿐은 조사로서 붙여 쓴다. 그러나 그는 먹을 뿐 말이 없었다. 그는 먹을 뿐 말이 없었다. 앞에 관형어 왔을 때는 띄어써야 돼. 이때 뿐은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 따라서
앞에 관형사형 왔을 때 관형하면 뿌는 의존명사 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주의할 것이 있어. 주의. 기억해둬야 주의 가운데 하나. 니을 뿐더러. 니을 뿐더러 있어요. 니을 뿐더러. 이 니을 뿐더러 자체는 하나의 어미으로 항상 붙여 써야 돼. 근데 다음 같은 거. 먹을 뿐더러. 먹을 뿐더러. 이때 니을 뿐더러는 어미이기 때문에 항상 붙여 써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자칫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립니다. 먹을 쓰고 그다음에 그 뒤에 뿐더러 이렇게 뿐더러해서 띄어 쓰면 안 된다는 점. 따라서 먹을 뿐더러, 니을 뿐더러 자체가 어미이기 때문에 항상 붙여 써야 된다. 자, 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만. 잘 정해요. 저에게 3일만 주세요. 3일만 주세요. 3일만 주세요. 그럴 때 3일만 줄 때는 이때 만은 조사로서 붙여 쓰는 거죠. 근데 3일만 이것도 그죠? 다시 한번 나에게 몇 일만 주세요? 3일만 주세요. 띄어야 되겠죠. 3일만 주세요 할 때 이때 1만 붙여야 됩니다. 만. 그래 다음과 같이 만일 때는 뭐냐? 다음과 같은 환경이죠. 3일 만에 왔다. 3일 만에 왔다. 이렇게 3일 만에 왔다 할 때 이때 만 있죠. 만은 뭘 나타내는 말?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로서 의존명사로서 띄었어야 된다라는 거. 자, 3일 만에 왔다. 뭐에 왔다 다치? 3일만. 그때 3일만 이때 만은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야 돼. 자, 다시 한번 봐봐. 3일만 주세요는 오직이지요. 이때 만이 오직의 뜻이죠. 오직 나에게 3일만 주세요 할 때는 붙여야 돼 이거 1만을. 그런데 여기 봐봐. 3일 만에 왔다 했지. 그때 만은 시간의 경과지. 그는 집을 나간 지 며칠 만에 왔다? 3일 만에 왔다. 이때 만이 시간의 경과일 때는 띄어쓴다 붙여진다? 띄어쓴다. 이것을 기억해둬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네. 지워도 되겠습니까? 3일 만에 왔다. 이때 만은 시간의 경과. 그때 띄어야 된다고. 저에게 3일만 주세요 나올 때 이때 만은 조사로서 붙여 써야 된다고. 오직 3일만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지워도 되겠어요? 자. 시간을 경과를 나타내는 말에는 어떻게 쓰느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나타내는 의존명사.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나 적어놓는다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어떻게 하냐? 대표적인 지만차가 있어. 지만차, 지만차가 있어. 이 지만차가 대표적인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들이야. 지만차. 아까 우리 설명했죠. 그는 떠난 지 1년 만에 왔다. 그는 떠난 지 1년 만에 왔다. 1년 만에 왔다. 1년 만에 왔다. 시간의 경과죠. 왔다. 다음. 만도 시간의 경과 띄어댔죠. 자. 10여 분 차로 도착했다. 10여 분 차로 도착했다. 10여 분 차로 도착했다. 자, 이때 차라는 또 시간의 경과죠. 10여 분 차로 도착했다. 차이죠? 경과. 그럴 때 차는 띄어야 됩니다. 근데 다음 같은 거 주의할 거 있어. 뭐냐? 그는 영어 연수차 미국에 갔다. 그는 영어 연수차 미국에 있죠? 이때 차 잘라도 똑같은 차지만 이때는 전미사야. 그는 영어 연수차 미국에 갔다 할 때 이 차는 전미사. 뭐야? 이때 차가 뭐뭐 하려고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때 하려고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이때 차는 뭐로부터 한다? 전미사로서 붙여 써야 됩니다. 됐지요? 이거 헷갈리지 마. 그는 영어 연수차 미국에 갔다. 알겠지?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
고향에 갔던 차. 앞에 관형어가 나와서 그가 고향에 갔던 차 선을 보았다. 선을 보았다. 자, 이때는 뭐예요? 또 띄었어야 돼. 이때 갔던 차. 그가 고향에 갔던 차 선을 봤다 할 때 이때 차는 띄어야 돼. 이때는 뭐냐? 이때 차가 어떤 의미냐면 기회를 겸해서 뭐뭐의 기회를 겸해서 이런 의미일 때는 의존명사로 봐서 띄었어야 됩니다. 그가 고향에 갔던 차 선을 봤다 할 때 이때 차는 의존명사로서 띄어쓴다. 저기 됐나요? 예? 여러분들 주간 학습평가 봤나? 시험? 오늘 봐? 오늘 봐?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맞춤법 있죠? 그 내용이야. 표준어 맞춤법에 대한 것들이니까 잘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뭐다 했지? 의존명사.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지만차. 됐어요? 지만차.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박근혜가 있었잖아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이름이 박지만. 그래서 그것도 연상해서 그냥 지만차 이렇게 해놓으면 저 누차야? 지만차야. 뭐 이렇게 생각해놓은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아둬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정리해야 되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하나 또, 몇 번째입니까 또? 몇 번째 모르겠네. 자,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213페이지. 213페이지 보면 반가로 다섯 번째 아까 리을 걸에 대해서 얘기했죠? 리을 걸. 근데 그 밑에 또 하나 알아둬. 비가 와야 할 텐데 있어 없어? 요거 기억해둬. 터에 대한 이야기. 이 터도 일종의 의존명사가 되죠. 의존명사. 그래서 이 경우도 터에다가 이다가 만나면 태다가 돼. 태다. 알겠죠? 태다. 자, 그러면 예컨대 갈터이다. 줄이면 뭐가 되죠? 갈태다가 되죠? 그럴 때 이 앞에를 띄어야 돼. 띄어야 되지. 자칫 붙이면 안 돼. 이때 터가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된다. 자칫 이런 식으로 쓰면 틀려요. 나는 갈태다. 이거 안 돼. 많이 틀린 것 중 하나입니다. 올가을은 사랑을 할 테다. 올가을에는 사랑을 할 테다 할 때 띄어야 돼, 붙여야 돼? 이렇게 띄어야 돼. 할 테다. 띄어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 많이 나왔던 것 중 하나지. 자, 그거 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쭉 넘겨서 보자. 다 했습니다. 후후. 자, 거기 221페이지. 221페이지에 괄호 4번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의존명사. 자, 의존명사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지. 생각나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다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것 같은 경우가 특별한 조사와 결합돼서 형태가 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것을 걸, 것은 건, 것이다는 거다, 것이야는 거야, 것이는 개. 바뀌었죠? 이렇게 아는 게 없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쓰는 것들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올가을에 사랑을 할 거야 할 때 할 것이야. 됐죠? 그럴 때 띄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다나 리을컬이 뭐일 때는 어미로 쓸 때는 끝에 올 때고 있죠. 기차가 이미 떠났을 걸 있죠. 이럴 때는 어미로서 붙여 쓴다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밑줄자 니을망정의 밑줄자. 니을망정의 밑줄자. 돈은 없을 망정 할 때 니을망정 자체가 어미이기 때문에 항상 붙여 쓴다. 돈은 없을 망정 할 때 니을망정은 어미로서 붙여 쓴다. 얼어서 죽을 망정 할 때 니을망정도 역시 어미로서 뭐한다? 다시 붙여 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괄호 다섯 번째 보기 전에 그 밑에 밑줄자 눈에 띄었게 망정이지. 밑줄자 눈에 띄었게 망정이지. 이때 망정할 때 망정 띄었게 망정이지 할 때 이때 망정 의존명사야. 이때 띄어야 돼. 앞에처럼 니을망정일 때는 어미로서 붙여 쓰지만 뭐뭐 했기에 망정이지 할 때 망정은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들을 거예요.
자, 남자들, 여자들, 우리들 할 때는 이틀은 전미사로서 붙였었지만 전미사죠? 어서들 오늘 할 때 이틀은 다처럼해도 자,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자. 자, 나왔으니까 하나 기억하고 가자. 들에 대한 이야기. 이 들이 크게 세 가지로 쓰입니다. 들에 대한 이야기 잘하고. 우리들 있죠, 여러분들 교재도. 우리들이다, 뭐 남자들이다. 우리들이다, 남자들이다. 이때 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쓰인 거냐면 전미사, 복수 전미사로 쓰인 거야. 복수 전미사로 쓰인 거야. 그런데 어서들 오너라. 어서들 오너라. 자, 이렇게 어서들 오너라 할 때 이때 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어서들 오너라 할 때 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 어서라고 하는 부사를 복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잘라도 어서들 오너라는 오다의 주체가 뭐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복수임을 나타내는 말. 따라서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뭐다 같이 보조사로 쓰인 거다. 보조사야? 이때 들에 대한 쓰임.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추석이 되면 많이 먹을 건데 사과, 배, 포도, 들을 샀다. 자, 이렇게 사과, 배, 포도들을 샀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들은 뭐와 같은 의미냐면 등과 같은 의미야. 알겠죠? 다시 한번 사과, 배, 포도들을 샀다 있잖아. 이때 들은 뭐와 같은 의미다? 등과 같은 의미야. 그럴 때는 뭘로 쓰인 거냐면 의존 명사로 쓰인 거다. 뭘로 써 있다? 의존 명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들의 쓰임에 대한 문법적인 어떤 차이까지도 아울러 기억해 들어오면 더 좋겠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 두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 교재 223페이지. 자, 223페이지 보면 부정문 띄어쓰기. 223페이지에 부정문 띄어쓰기 밑줄자. 이 부정문의 띄어쓰기 관련해서 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합니다. 자, 지우고. 자, 우리 부정문 하면 대표적인 것이 안부정문, 못부정문이 있죠. 그럴 때 안이나 못 다음에 용언이 오면 반드시 띄어써야 돼. 왜? 안이나 못이 부정부사기 때문에 하나가 단어니까 그 다음에 오는 말은 띄어써야 돼. 그런데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붙임을 붙여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것이 심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의미로 쓰이지 않다, 원래 기능으로 쓰이지 않으면 붙였을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음 같이 봅니다. 그 밑에 봐봐요. 띄어서 하는 경우 부정문으로 시전될 때 나는 이번에 여행을 안 간다 있지. 이 경우는 가다라는 말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부정부사로서의 원래대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띄어써야 돼. 마찬가지로 나는 이번에 여행을 못 가다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무엇이 결국 뒤에 가다를 갖다 부정하고 있으므로 띄어써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붙였어야 하는 경우 부정문으로 실현되지 않을 때 졸지에 고아가 된 아이가 안 됐다 있지. 이때 안 됐다는 되지 않다, 되다를 갖다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붙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험에 안 되어도, 이때 안 되어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적어도 그런 의미일 때 한 단어서 붙여 쓴다. 또한 밑에도 있습니다. 자식이 안 되길 바라는 안 되다 있지. 이 안 되다가 뭐의 반대말일 때? 안 되다, 잘 되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 안 되다. 그래서 잘 되다에 반대말로 쓰면 붙였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길 바란다, 잘 되길 바란다, 붙였어야 됩니다. 최근에 시험이 나왔죠. 자,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못하다도 마찬가지야. 못하다를 붙일 때는 어떨 때 붙이냐면 다음과 같이 잘하다의 반대말. 뭐의 반대말? 잘하다의 반대말로 쓸 때도 역시 뭐다? 붙여 쓴다라는 것이 있겠죠. 따라서 못한다, 그는 공부를 못한다 있지? 그때는 뭐요? 붙여 쓴다는 사실. 저 사람은 성질이 참 못됐다. 마찬가지야. 못되다도 역시 나쁘다는 의미일 때.
못되다도 역시 나쁘다는 의미일 때, 못되다를 붙일 때는 나쁘다는 의미일 때, 이때는 붙여 쓴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돼. 원래 안과 못은 부정부사로서 그 다음 말에 오는 것과 띄었어야 되는데 본래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때는 뭐한다? 붙여 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16번에 밖에라는 말, 뭐라는 말 나왔지? 밖에. 자, 밖에 관련돼서도 역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겁니다. 밖에가 보조사로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할 때 수 밖에 있죠. 이때는 보조사로서 붙여 쓴 겁니다. 당신밖에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더 없음을 나타낼 때 이것도 역시 보조사로서 붙여 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합격자가 너밖에 없다 했지 단독일 때도 역시 밖에가 조사로서 붙여 썼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키니 할 밖에 있지, 니을밖에, 밑줄자 니을밖에, 니을밖에, 이 자체는 어미야. 다른 수가 없다, 다른 수가 없다는 어미로서 쓰인 겁니다. 니을밖에 붙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른들이 다 떠나시니 나도 떠날 밖에 있죠. 이런 것입니다. 니을밖에 자체는 어미로서 붙여 쓴다. 자, 뒤로 넘어가 224페이지. 우리는 띄을 때 띄어쓰는 경우가 있어. 띄어쓰는 경우. 띄어쓰는 경우 어떤 경우나 다음과 같이 합격자가 너밖에 없다 있죠. 너밖에 없다. 너 이외에. 그리고 초과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이때는 의존명사로서 띄었습니다. 집 밖에 누구 왔어 할 때 집 밖에는 밖이라는 말, 바깥이죠. 바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밖에다가 조사 애가 결합된 형태로 보는 거야. 이때는 띄었어야 됩니다. 이 밖에 무엇을 고려할 때 앞에 이를 생략해봐. 말 돼 안 돼? 이를 생략하면 밖에 무엇을 구하려게 되죠? 말 안 되죠? 그럴 때 그렇다면 앞에 수식하는 말을 뺐을 때 말이 안 되니까 이때 밖에를 의존명사로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한다? 띄어쓴다. 따라서 밖에라는 말도 붙일 때 있고 뭐도 있다? 띌 때가 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224페이지 18번 밑줄자. 이 가치 같은 것에 대해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 가치가 다음 같은 경우는 붙여 쓴다, 띄어 쓴다. 가치가 가치 있죠, 가치. 가치가 조사처럼 쓰인 경우가 있어요. 조사처럼 붙여야 되겠죠. 뭐냐니까 가치. 자, 이런 교재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너같이. 때같이 처럼의 의미일 때, 처럼. 조사로 쓰인 경우는 처럼의 의미일 때와 그 다음에 때를 강조할 때, 때를 강조할 때, 이때는 조사로 써서 붙여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다 같이 그는 꽃같이 예쁘다, 그녀는 꽃같이 예쁘다 할 때 꽃처럼 예쁘다 되죠? 이때는 조사로서 붙여 쓰는 거야. 또 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나갔다, 그는 새벽같이 나갔다 할 때 이 같이 뭘 강조할 때? 때를 강조하죠. 그렇죠? 새벽같이 나갔다, 때를 강조하다. 이때도 뭐 한다?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붙여 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음과 같이 야 같이 가자, 야 같이 가자 할 때 이 가치는 부사로서 뭐 한다? 띄어 쓴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죠. 정리 됐나요? 시험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거 부분도 역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그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고요. 자, 그 정도만 좀 일단 보면 되겠고요. 넘겨서 225페이지. 225페이지 보면 날개단 봐. 날개단 보면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다음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 자, 우는 소리의 밑줄자, 우는 소리. 실제로 우는 소리,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할 때 띄어야 돼.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할 때 띄어야 돼. 그러나 야, 우는 소리 하지 마. 가짜로 우는 신용 내는 거 있지. 우는 소리 하지 마. 그럴 때는 붙여 써야 된다는 거. 알겠지? 엄살을 갖다 부리면서 곤란한 사정을 늘어놓을 때 야, 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도 보잘것없다, 볼 만한 것이 없다 할 때는 띄지만 볼 만한 값어치가 없다 할 때는 붙여 쓰는 거죠. 보잘것, 그것도 좀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큰 코 다치다. 큰 코 다치다 할 때는 커다란 코에 부상을 입었다는 말이 되지만 밑에 큰 코 다치다 붙여 쓰는 게 있죠. 봉별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멋 모르다, 무엇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멋 모르다 할 때는 멋에 관해서 모르다는 뜻이지만 멋 모르다, 영문도 모르다, 속내를 모르는 때는 멋 모르다는 붙여 써야 된다. 따라서 붙이느냐 띄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넘어갑니다. 226페이지.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큰 코다 치다, 봉변당하다는 의미일 때 붙인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큰 소리가 들렸다. 큰 소리가 들렸다를 띄어야 돼. 근데 우리가 허풍 떨 때 있지, 허세 떨 때 큰 소리 치다 있지, 이때는 붙여 쓴다는 거 기억해 둬야 됩니다. 다음에 밑줄 자, 얽히고 설키다. 이것도 역시 항상 붙여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른 척하다. 이거 잘 알아도 아른 척하다. 이 경우는 항상 붙여 씁니다. 이 경우는 아른 척하다, 아른 척하다, 아른 체하다. 항상 붙여 씁니다. 자, 그러나 뭐가 있냐면 아는 척하다,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 자, 이렇게 아는 척하다, 아는 척하다 있지? 있죠. 이 경우는 띠을 원칙으로 하되 붙임도 허용합니다.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 정리됐죠? 이런 경우는 띠을 원칙으로 하되 뭣도 허용한다? 붙임도 허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부정문 띄어쓰기 관련돼서도 앞서 설명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 잘 봐봐. 의미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칠판 주목.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는 척 해올 때 쓰는 말이고, 생명부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할 때 이거 쓰는 거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나를 아는 척했다. 정리됐나요? 그때 이거 쓰는 거고, 초등학교 동창생이 나를 했다, 뭐 했다? 아는 척했다. 알겠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위에 걸 쓰는 거고, 모르는 사이는 아는 척하다. 이걸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의미적으로 구별해서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 밑줄을 해놓은 겁니다. 밑에 보면 남의 눈, 여러 사람에 대해서 시선을 얘기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한다. 남의 눈을 의식할 때는 붙였습니다. 자, 가는기 먹다도 붙였습니다. 가는기 먹다. 자, 청각적 장애가 있을 때 가는기 먹었다 하죠. 붙였습니다. 자, 한눈 팔다, 예쁘디 예쁘다. 따라서 앉으나 서나 이렇게 첩어 형태, 첩어 형태로서 디나 나, 디나 나로 연결되는 말은 붙였습니다. 곱디 곱다, 앉으나 서나, 하나마나. 일단 디나 나로 연결된 말은 붙여 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 있죠? 자, 우리가 들어간 말 가운데 붙여 쓰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 우리나라 말글. 알겠죠? 이 경우는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조국, 우리 결례, 우리 회사 다 띱니다. 우리 학원. 뭐만 붙인다고? 우리나라 말글. 이때 우리나라가 뭘 의미할 때? 대한민국을 의미하면 붙이는 거야. 대한민국. 우리글, 한글 그런 의미일 때는 붙여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외국 사람이 와갖고 우리나라에는 이거 없어요. 그럴 때 떼야 돼, 붙여야 돼. 우리나라에는 이거 없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뜻이 아니지. 그때 뭐 한다? 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거든요. 지난의 밑줄, 지난 봄, 지난 가을, 지난 여름, 지난주, 지난 달, 지난해 있죠? 이 경우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외웠어. 그랬더니 헷갈리지 않더라고. 외우는 방식. 지난이 들어갈 가운데 붙여 쓰는 것이 있어요. 사계절, 지난 사계절, 지난 사계절, 주, 다, 해, 날, 번. 자, 지난 사계절, 주, 달의 날, 번. 시작. 지난 사계절, 주, 달의 날, 번. 그래서 이 경우 사계절은 뭐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이 경우가 다 붙여 써야 돼. 지난 봄, 지난 여름, 지난 가을, 지난 겨울,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 지난 날, 지난번 다 붙여 쓴다는 거. 됐다요? 요거 하나도 그래서 외울 때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지난 사계절, 주, 달의 날, 번. 시작. 지난 사계절, 주, 달의 날, 번. 됐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띄어야 돼. 지난 방학 할 때 띄어야 되겠지. 지난 수업 때 띄어야 되겠지. 강아지.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0m 할 때 이때 단위 있죠?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단위는 붙여도 되고 띄도 됩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것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러분, 여러란 말이 관형사거든. 수관형사. 그래서 여러 명이 왔다 할 때 원래 띄거든 이렇게. 근데 여러가 들어갈 말 가운데 오직 붙여 쓰는 말은 여러분뿐이 없습니다. 알겠지? 여러분만 붙이고 나머지 여러가 들어가면 다 띄어야 돼. 여러 명, 알겠죠? 여러 사람, 다 띱니다. 여러 물건, 여러 나라 다 띱니다. 뭐만 붙인다고? 여러분만 붙여 쓴다. 이거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아까 C와 관련해서 비유 필평 이야기한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좀 더 셌습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이런 것들도 있겠죠. 하나, 주의, 기타에 관련해서 아까 관형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뭐 셋이라는 말, 첫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관형사를 쓰면 그 다음 말과 띄어야 되는데 이 새가 뭐라는 의미로 쓰일 때? 관형사로 쓸 때는 다음 말과 띄죠. 새롭다. 그러니까 뭐에 대체할 수 있는 헌과 대체될 수 있으면 이때 새는 띄어야 됩니다. 다음 말과. 그래서 새 책 하면 헌책 띄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헌책, 새 책. 새 노트 띈다는 거야. 새 옷 띈다는 거야. 이때 새가 뭐의 의미일 때 헌과 대체될 수 있으면 띱니다. 새가 관형사로서. 근데 다음과 같이 새마을, 다음에 새집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어서 이거 붙입니다. 우리가 뭐 헌집 줄게, 새집 달라, 두꺼봐 있죠? 그러나 실제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붙였습니다. 새마을, 새집 항상 붙여 쓴다는 것도 기억해둬라. 이거 잘 알아둬. 새색시. 색시 가운데 헌색시는 없잖아, 그렇지? 새색시, 새신랑 다 붙였습니다. 주의. 자, 첫이 관형사로 쓰일 때 뭐의 의미냐? 첫이 처음의 의미, 처음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첫은 뭐 한다? 관형사의 의미로서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첫 수업 띱니다. 첫 만남 띱니다. 다 띄어야 돼. 그런데 예외로 다음 같은 거 처음이라는 말로 대체되기 힘든 것들이 있죠. 첫사랑, 첫눈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것들은 띈다 붙인다? 붙여 써야 된다. 때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지. 첫겨울, 알겠지? 첫여름 다 붙여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암기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름을 나와 100원어치, 100원짜리 있지? 어치짜리, 밑줄자 어치짜리. 이 어치짜리도 역시 전미석에다 항상 붙여 써야 돼. 100원어치, 100원짜리. 그 다음에 상에 들어간 말 하나는 전부 다 전미서로 취급해 다 붙입니다. 사실상, 통신상, 신민지하. 무조건 상과 하는 윗말에 붙여 쓴다고 기억해둬. 영업상 할 때 붙여야 돼, 떼야 돼. 영업상 떼야 돼, 붙여야 돼. 붙인다고 하다 상과 하는 다 붙여 쓴다고 해. 상과 하는 다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습니다만은 그거 좀 알아둬. 그 밑에 행복해하다, 예뻐하다 밑줄자. 행복해하다, 예뻐하다. 그다음에 그 옆에다 써놔. 슬퍼지다. 행복해하다, 예뻐하다, 슬퍼지다. 그래서 해하다. 그다음에 어지다. 이런 말 들어가면 다 무조건 붙여 쓴다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복해하다, 예뻐하다, 슬퍼지다 다 붙여 쓴다는 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아까 얘기했지. 띄었기에 망정이 될 때 이때 망정은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려, 딱하다 그려 할 때 그려는 조사로서 붙여 쓴다는 거. 자, 이 밖에 굴속, 산속, 물속, 꿈속, 마음속, 동굴속 있어 없어요? 다시 한번 시작. 굴속, 산속, 물속, 꿈속, 마음속 있어 없어요? 이때는 한 단어로 쓰인다는 거. 다시 한번 시작. 굴속, 산속, 물속, 꿈속, 마음속 한 단어 쓴다는 거. 다음 밑에 동굴속이 있어 없어요? 있죠? 동굴속. 이 동굴속은 띱니다. 동굴속.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라는 의미가 확실히 쓸 때는 띄었어야 된다는 것. 그 마음속과 같이 붙여 쓰는 말이 있겠지. 뭐가 있겠어? 가슴속. 가슴속도 붙여 씁니다. 굴속이다, 산속이다, 물속이다, 꿈속 붙여 써야 됩니다. 시험에 도로 나옵니다. 산속에 갔다.
마음속 같다. 있죠? 다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라. 습속도 붙여 마찬가지야. 습속도 붙입니다. 습속을 때 단음절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다 붙여 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 둬도 된다. 그리고 하나 요 부분에 대해서만 참고를 하는 거 마지막 합니다. 아까 하나 빠졌는데 요거 기억해 둬. 아까 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 기억해 둬요. 자, 만이 조사로 쓸 때도 있고 알겠죠? 의존명사로 쓸 때도 있다고 했잖아. 조사로 쓸 때는 뭐였냐면 오직이라는 의미일 때, 뭐라는 의미일 때? 오직의 의미일 때는 뭐다? 조사로서 붙여 쓴다고 했지. 당신만을 사랑한다. 당신만을 사랑한다. 자, 이럴 때는 오직의 의미죠. 또 두 번째는 뭐의 의미로 쓸 때 또 띄었었느냐? 기억해둬. 두 번째는 정도의 의미일 때. 뭐의 의미? 정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 할 때 만은 정도야. 일단은 붙여 써야 됩니다. 자, 의존명사로 쓸 때는 어떤 때 쓰느냐? 아까 얘기했지. 시간 경과할 때 의존명사라고 했지. 그래서 3일 만에 왔다. 3일 만에 왔다 할 때 시간 경과할 때 띱니다. 또 하나 있어. 이것도 정도를 나타낼 때. 정도를 나타낼 때도 의존명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 먹을 만한 게 없다. 먹을 만한. 이때 앞에 관형어가 오면 이때 만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띄었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틀렸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방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집채만한 파도 할 때 정도지? 그때 이렇게 띄어야 됩니다. 근데 자칫 이것을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다는 거. 알겠어요? 이때 집채란 말이 명사니까 만은 조사로서 붙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집채만 하다. 알겠죠? 이때 하는 의존명사로 띄는 거죠. 그래서 집채만 하다. 이런 경우는 많이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형만한 아우가 없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이 경우 맞는지 틀리는지.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린다고. 이때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띄었으면. 형만한. 형 정도니까 형만한. 틀린다고. 됐나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정도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이 틀린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명사 다음에 만, 정도를 나타내는 만은 조사로서 붙여 쓴다. 다만 이때 하나는 띄어야 돼. 반면에 여기처럼 먹을 만한 게 없다. 먹을 만한 할 때 먹을은 관형어죠. 그때 만은 의존명사 띄어야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본영과 보정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관형어 다음에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고부터 된 보조용어는 붙임도 허용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보면 먹을 만하다. 이게 띄임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는 뭐도 할 수 있다? 붙임도 허용한다. 먹을 만하다. 이렇게 다 붙였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본용과 보조는 띄어쓰기까지 아울러 알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띄어쓰기. 자,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봤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설명한 내용들만 다 숙지하고 있다면 뭐 띄어쓰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다 맞출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특히 이 띄어쓰기 부분은 뭐 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복습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철저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자, 점심 먹고는 이제 어디 부분을 보냐면 여러분들 교재 228페이지 228페이지 보면 거기 57항이 있어 없어? 있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말이거든. 요즘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거의 뭐 혼동한 시험을 빼놓지 않고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시 마시게 드시고 2시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